안녕하세요. 뷰티 크리에이터 별쌤입니다. 머리하는 영상만 찍어 올리다가 새로운 영상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서 고민하던 중에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 기초부터 다지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기초 이론과 실전 이론 등을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자고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미용도 워낙 방대한 지식과 노하우들이 많기 때문에 몇 편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다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찍는 영상이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기초 이론들을 먼저 모발의 기본 구조부터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모발은 다들 아시다시피 큐티클, 콜텍스, 메듈라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큐티클입니다. 보통 큐티클이라 하면 모발 겉을 보호하고 있는 녀석이라고만 간단하게 알고 계시지만 이 녀석이 진짜 하는 일과 역할을 자세히 알면 손상모를 다룰 때 아니면 열펌을 할 때 정말 도움이 돼요. 큐티클의 특징은 무색 투명한 비닐 형태로 되어 있고 몇 겹의 비닐이 지붕의 기와장 혹은 생선 비닐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모발 가장 겉부분에 모발을 보호하기 위한 1차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살롱에서 모발이 두껍다, 단단하다 라고 말할 때 콜텍스의 두께나 영역도 중요하지만 큐티클에 겹쳐진 장수에 따라서도 구분이 돼요. 보통 건강하고 두꺼운 모발들은 7에서 10장 정도의 큐티클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고요. 얇은 연모의 경우에는 3장에서 5장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큐티클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해요. 윤기와 촉감 그리고 경도, 즉 단단함을 결정하고 가장 외부에 있는 녀석이니만큼 빗질과 같은 물리적 자극과 수분을 포함한 모든 화학적 자극, 염색, 펌, 탈색, 샴푸, 트리트먼트, 바닷물 등등등 많은 외부의 공격에서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어를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들로 인해 손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큐티클을 설명할 때 한 가지만 알고 가면 좋은 것이 CMC입니다. 요즘은 CMC 성분의 케어 제품도 많이 나오고 열보호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CMC가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고 아무래도 미용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CMC가 정확히 뭐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CMC는 이따가 뒷부분에서 큐티클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도중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큐티클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큐티클은 바깥쪽에서부터 에피큐티클, A층, 엑소큐티클, 엔도큐티클, 이너층 이렇게 5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A층하고 이너층은 사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굳이 설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에피, 엑소, 엔도 이 3개 큐티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에피 큐티클은 주성분이 케라틴입니다. 시스틴 함유량은 적은 편이고요. 반투명의 수증기와 공기를 투과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소수성을 띠고 있고요.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소큐티클은 마찬가지로 케라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스틴을 함유하고 있어요. 에피큐티클과 반대로 친수성을 띠고 있고 펌제에 대한 저항성은 낮은 편입니다. 세 번째로 엔도큐티클은 비케라틴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요. 큐티클 중 산성 또는 염기성, 아미노산이 가장 많고 아주 강한 친수성 성향을 띠고 있어요. 물로 인한 팽윤이 다른 층에 비해 심하게 나타난다는 뜻이겠죠. 큐티클과 큐티클 그리고 큐티클과 콜텍스 층의 접착 역할을 해주는 CMC는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칭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고 CMC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그 3개의 층이 하는 역할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지방산과 세라마이드, CMC 지질들이 주 성분으로 되어 있고 알카리에 굉장히 유출되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색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모발이 건조해지고 이런 것들이 CMC의 유출 때문에 그렇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큐티클 층을 제일 먼저 설명한 이유는 이제 살롱에서 시술을 하다 보면 보통 이 손님이 머리가 별로 많이 안 상한 것 같은데 엄청 엉켜요. 그리고 손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전 별로 뭔가 한 게 없는데 머리가 너무 엉키고 상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콜텍스 층의 간측 물질의 유실로 인한 손상보다는 그냥 겉표면에 있는 큐티클의 손상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모발의 엉킴은 거의 대부분이 큐티클 손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인 모발의 손상으로 오인을 해서 펌을 할 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발도 외부의 손상과 내부의 손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손상모를 다룰 때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야 되는데요. 차후에 모발 진단과 연화법에 대한 영상을 찍을 때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콜텍스 영역입니다. 모피질이죠.
뭐 다양한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김밥 정도로 묘사를 하는 편이에요. 세로로 이루어진 줄기들의 다발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비교적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콜텍스는 모발의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하는 모발 그 자체라고 봐도 되는 영역입니다. 수분을 유지하고 모발의 강도와 탄력, 그리고 색상과 투명감, 광택을 결정해요. 모발의 윤기가 큐티클에서만 나타나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본은 콜텍스층이랍니다. 콜텍스 영역 내에 지름당 16개, 그리고 단면에 256개의 콜텍스 개수가 존재하고요. 모든 모발에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는 사실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알고만 계시면 될 듯 합니다. 콜텍스는 한 개에서 수십 개의 매크로 피브릴이 모여 만들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매크로 피브릴 사이에는 친수성의 비케라틴 단백질이 있고 멜라닌 색소와 NMF라는 천연 보습 인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매크로 피브릴은 한 개에서 수십 개의 마이크로 피브릴과 매트릭스로 되어 있고, 마이크로 피브릴은 8개의 프로토 피브릴의 집합체입니다. 프로토 피브릴은 4개의 피브릴이 모여 만들어졌답니다. 콜텍스 또한 접착제 역할을 하는 CMC 영역부터 구분이 되는데요. 콜텍스 층에 있는 CMC도 큐티클 층에 있는 CMC와 성분이나 역할은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은 건너뛸게요. 사실 콜텍스 구조도 미용을 처음 시작할 때 모발각이나 기초이론에서 많이 배우는데 그닥 실무에서는 써먹을 일이 없습니다. 사실 뭐 손님들한테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해가면서 손상의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일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콜텍스 구조와 구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매크릴 피브릴은 피브릴과 매트릭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피브릴은 케라틴 단백질이 주성분입니다. 친수성이며 결정형이랍니다. 나선 계단형 구조라고 하는데, 나선 계단형 구조가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스프링 같은 모양. 매트릭스는 케라틴 단백질이 주성분이고 소수성이며 비정형을 띠고 있습니다. 비정형이라는 거는 형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매크릴 피브릴 사이에는 멜라닌 색소와 NMF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멜라닌 색소는 다들 아시다시피 모발의 색을 관장하는 녀석입니다. 갈색을 띠는 유멜라닌과 적색과 황색을 띠는 페오멜라닌이 있습니다. 보통 동양인에게는 유멜라닌이 많고요, 서양인들한테는 페오멜라닌이 더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동양인들 모발이 더 검었고 서양인들 모발이 더 밝은 색을 띠는 게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종뜻 같은 거겠죠. NMF는 천연 보습 인자로 말 그대로 보습을 담당합니다. 아미노산과 피롤리돈 카르복실산,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즘 얼굴에 사용되는 화장품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그리고 친수성이 높은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케라틴이 비케라틴 단백질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려운 모발 구조에 대해 설명해 봤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그닥 간단하지 않아 보이네요. 앞으로 우리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2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